동생 물렸습니다.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서진이 공부 좋아하잖아요. 그 반에서는 공부밖에 안 했어. 서진 안 맞지? 원래 서진이가 있는 그 반이 없는 반인데 억지로 오픈을 해준 거거든. 오전반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 반은. 조용하게 문제 풀고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에서도 충분히 잘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있는데 뭐예요? 지금 뒤통수에 있으니까 떠들지도 못하고 맞죠? 너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충 이제 어느 학교 갈지 다 정해져 있죠? 중3인데 슬슬 이제 준비해야지. 입시 제도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거 다 준비 좀 해놓죠? 있습니까? 자, 우리 몇 학년? 3학년 1학기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중에서 1단원에서 뭐 배웠어요? 나랑 했잖아요. 너무 좋다. 뭐 배웠어요? 화학 반응식 배웠죠. 맞지? 화학 변화, 물리 변화. 그리고 어디까지 배웠지? 화학 반응, 물리 변화 배우고 법칙 3가지 배웠죠? 네. 그리고 끝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 변화까지 했죠? 자, 두 번째 2단원 뭐 배웠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끝반은 시험 나오나요? 나와? 도합죠? 오케이. 그래서 날씨 맞죠? 기건과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날씨 뒷부분은 이 기압부터가 시험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3단원 이제 오늘 나올 단원인데요. 이 3단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수능 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고1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대놓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고2 때도 나올 겁니다. 물리 단원에서 1단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단원 있습니다. 얘는 생물 파트죠. 좀 외우는 게 많다고 불편할 수 있는데 오감 만족, 오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오감, 감각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는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경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생명체 내에 있는 신경계에 대해서 다뤄볼 단원입니다. 신경계 빼고 우리가 뭐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배웠잖아. 순환계. 이건 신경계야. 신경계. 해서 자극과 반응이지. 아 뜨거워! 이게 다 신경이죠. 신경이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생체의 몸 리듬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서 호르몬의 작용까지 우리가 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번을 이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 앞으로 고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다 사용될 겁니다. 고1 때 이용되는 개념은요. 얘 일부, 얘 나올 거고요. 얘도 나올 거예요. 오케이? 얘는 고1 때는 안 나와요. 고2 때 생명과학 단원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제목을 보시면 운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죠.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프린트물도 프린트물이지만 시간 안 걸렸는데요? 네! 잘 나왔습니다. 책 어디 갖다 놨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네. 뭐 100점인데 뭐 이 정도 한번 봐줘야지 맞죠? 그럴 수 있지 뭐 100점이. 못했는데 이러면 내가 뒤통수를 때리겠지만 좋습니다. 100점인 과목이 뭐뭐뭐가 있어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수학, 영어, 과학 이 3개예요? 와 핵심 과목은 100점이네요. 어때요 오빠들? 100점 나도 맞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막? 미안해요.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맞죠? 이게 다 학구파거든. 다들 관심이 있잖아요. 강제 관심이에요. 주변에서 공부해라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다들 하고 싶잖아. 여기 있잖아. 하고 나니까 기분 좋잖아. 맞지? 좋습니다. 이 반은 앞으로 평균 95점을 넘기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기말에는 좀 힘드나요? 과목이 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기말에 잘 쳐야지. 기초적인 과목들은 100점 찍어주고요.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 하루 전날에. 하루 전날에만 공부해도 100점 나온 거 아니야? 나는 그러던데? 아니 음악, 이런 거 체육,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런 거 100점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봐요. 아 그런 거 안 보지 요즘에. 그럼 뭐 봐요? 중국어요. 그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평균 뭐 90은 넘기면 되지. 자 그래서 지금의 성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고등부 과정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신 관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고1 성적이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1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고1 성적을 잘 나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남들보다 빠르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학습량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지. 이 세 박자가 다 맞췄을 때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 세 가지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맞죠? 시간을 좀 더 할애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슬프긴 한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그리고 밥 먹는 시간마저도 좀 더 공부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졸리면 잠을 자고 떠들지 말고 그냥 공부에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친구는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형성된 친구인데. 맞죠? 내가 공부하는 학습량이나 엉덩이 붙이는 거 좀 더 익숙하게 해서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잘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부를 좀 많이 끝냈으면 좋겠어요. 수면 시간 등등은 기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3단원은요,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운동과 에너지고요.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게 질문을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쫓아가서 물어보고요. 탐구하고 나는 공부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를 계속 어필을 해주셔야지 과목별 선생님들이 밑에 세부사항, 특기사항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학습을 해내고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잘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좀 평소에 약간 그런 습관을 살짝살짝씩 만드세요.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면서 쫓아가고요. 대답하는 시험 문제 갖다 주지 말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라도요,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운동과 에너지라는 3단원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물리 파트네요. 물리하면 우리 오빠 아닙니까? 왜냐면 산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우선 서진이 계산하는 거 좀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좋아한다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학 배점이 있잖아요. 그럼 수학 산수를 좋아한다는 거죠. 맞죠? 여기 나와봤자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밖에 뭐 더 있겠어요? 미분 조금 나오겠어요? 나오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과학이잖아. 그까이 거. 자, 한번 봅시다.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는요, 우리가 뭘 배워볼 거냐면, 선생님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까? 네. 운동하고 있죠? 선생님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오케이? 즉, 운동한다는 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했을 때 운동한다고 얘기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우리가 운동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위치. 우리 서진이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준 씨 방향에서 바로 북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 북쪽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다? 1미터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즉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기준점이 필요해요. 오케이? 기준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다? 북쪽 방향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몇 미터 떨어져 있다? 거리도 표기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사물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3요소는요, 기준점, 방향, 거리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계속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지마 하는 방해하는 힘이 존재해요. 일상생활에. 맞지?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 마찰력이라는 거 등등이 존재할 텐데, 이런 방해하는 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방해하는 힘이 없다면 이 스케이트 선수는요, 같은 빠르기로 계속 직진으로 쭉 갈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멈추잖아. 맞지? 그런데 이런 방해하는 힘이 없다라는 전자에서 지금 할 거예요. 방해하는 힘이 없는 전자에서 한 물체가 운동을 할 건데요. 이때 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다른 방향이든지 간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있다. 알짜배기 힘, 알짜 힘이 있을 때 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요? 먼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밀어준다면 얘는 속도 빠르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그렇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네요. 계속 증가하나요? 뒤에서 계속 밀어주면? 증가하겠지. 맞지? 자, 그런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빠르기가 감소하겠지. 느려지겠지. 감소하다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당기잖아. 그럼 얘는 느려지다가 결국 어떻게 돼? 멈춰요. 정지하겠지.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당기니까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빨라지겠지. 됐습니까? 즉 빠르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 속도가 변하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한다. 속도가 가해진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외부에서 힘이 주어진다면, 알짜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근데 이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힘의 크기를 어떻게 준다? 일정. 그렇지.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계속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은 힘으로 계속 줄 거야. 뭐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속도, 빠르기가.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 낙하 운동입니다. 물체는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힘이 작용해요. 분필을 잡고 있다가 시작! 하고 떨어뜨리면요, 분필은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아래 방향인데 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항상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계속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빠르기,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리고 똑같은 크기로 계속 힘이 주어지니까 속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낙하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예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선 이 정도만 잠시 멈추고 그러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이 주어졌을 때를 대충 봤어. 이렇게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힘이 없다면 이 물체는 처음에 있었던 그 빠르기로 계속 달릴 거예요. 똑같은 빠르기로요. 즉 등속 운동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결국은 알짜임이 있을 때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요. 알짜임이 없을 때는 등속 운동을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공기가 더운 것보다 여기가 답답하다. 자, 한번 쳐봐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네. 자,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쇠구슬이야. 근데 나는 F용지를 떨어뜨릴 거야. 한 장, 한 묶음 말고 한 장만. 그럼 F용지가 어떻게 떨어질까요? 펄럭 해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쇠구슬보다 늦게 도착하겠네요. 맞죠? 이게 왜 늦게 도착하냐면 공기가 있으니까. 맞지?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 종이가 빨리 도착할 수가 없는 거야. 맞지?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공기의 저항을 빼보겠습니다. 모든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다. 무슨 상태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낙하를 시켜볼게요. 진공 상태에서 낙하를 시키면 쇠구슬이든 종이든 선생님이든 서진이든 누구든지 간에 동시에 출발한다. 시작하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속도의 변화는 다 똑같아요. 물체가 어떤 물체이든지 간에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물체에다가 알짜임을 줬을 때랑 주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물체에 힘을 줬을 때는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할 거고, 일정한 힘으로 주어진다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살짝 90도 돌려서 그리면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있을 거야. 궁금한 거. 지구에 있는 힘들은요, 되게 다양한 힘들이 있어.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그리고 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때 질량이 큰 물체가 더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를 중심으로 질량이 작은 물체가 주변에 돌고 있는 현상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인공위성,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들 등등이 있는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유인력이 중력이다. 우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구에 있는 중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는요, 질량을 가진 지구잖아, 맞지? 물체를 내가 손에서 놔버리면 떨어지겠죠. 아, 물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 중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요? 지구 중심 방향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이죠. 수직인 걸 우리는 연직 방향으로 갑니다. 연직. 근데 연직 윗방향이 아니고 아랫방향이니까 연직 아랫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력, 잡아당기는 이 중력의 방향은 어디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즉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 힘의 크기는 결국 우리가 예전에 들었잖아요. 결국 뭐다? 물체의 무게였죠. 무게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옛날에 질량에다가 기억나요? 감감은 들은 적 있어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을 곱했어요. 9.8을 곱한 거였어. 오케이? 이게 크기였어요. 질량을 가지면 10g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k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 질량일 때는 10이었는데 무게면 어떻게 단위를 표시를 해요? 10 곱하기 9.8이니까 어떻게? 98 뉴턴 이렇게 하는 거지. 됐습니다.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이고요. 무게를 계산할 때는요. 낙하하고 있는 가속도까지도 같이 곱해주는 크기가 바로 중력의 크기예요. 아 무슨 계속이냐? 질량과 무게를 좀 더 원초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질량은 장소와 시간이랑 상관없어. 달에 가든지 우주에 가든지 지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은 일정한 값이에요. 고유한 양이에요. 그래서 위접시 저울, 양팔 저울에다가 왼쪽에다가 저울 50kg을 올렸어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서 있어요. 어머, 수평이네요. 됐습니까? 이 상태인데요. 달의 가속도 똑같다는 거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이야. 50이라는 건 어디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무게라는 건 지구에 살고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질량에다가 잡아당기는 이 힘까지 포함시킨 이 무게값 중력을 계산하고서 한다면 낙하되는데 떨어지는 가속도의 변화량까지 곱한 값이에요. 그냥 질량에다가 9.8 곱해주면요. 지구에서 작용하고 있는 당기는 힘, 중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량은 무게는 각각 봤을 때 질량 곱하기 9.8이 뭐다? 중력의 크기다.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 상태로 이제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쇠구슬과 종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누가 더 무거울까요? 쇠구슬이지. 그러면 무거운 녀석이니까 얘는 10kg이고요. 얘는 1kg을 할까? 말도 안 되지만 얘가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중력은 얼마예요? 얘? 98N이고요. 얘는요? 9.8N입니다. 더 무거우니까 잡아당기는 중력도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더 세다는 거지. 안 그래? 맞잖아요? 근데 선생님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면 더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세게 잡아당겼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의 예를 드릴게요. 만일 낙하하는 운동이 아니고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10kg짜리랑 질량이 1kg짜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거운 새끼를 더 세게 잡아당겨야지.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원초적인 계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하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좀 각각의 중력은 다릅니다. 물체의 질량이 다르니까 당연히 무게가 달라, 중력이 달라요. 자, 너무너무너무 지루할 수 있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제 낙하될 거예요. 자, 낙하되고 있는데 어떻게 낙하하는지 시간대별로 한번 빠르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인 속도, 속력, 이동거리, 변이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좀 느껴지죠? 그렇죠? 여기다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어떻게 나온 거고, 좀 불편한데? 해서 잠깐 개념 정리만 살짝 넣어주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수업한 지 좀 오래됐어? 얼마 안 됐지? 괜찮죠? 좋습니다. 오빠는 집까지 몇 분 걸려요? 우리 서준이는?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10분? 괜찮네요. 저 오빠는 몇 분 걸린댔죠? 약 30분. 30분? 걸어가면? 버스 타고 가면? 걸어가. 버스 타면요? 버스는 안 가는 길인가? 근데 버스는 아니에요. 그럼 걸어 다녀요? 여름에도? 저랑 자전거 타고 다녀요? 와씨 대단해. 다리 거의 다 나왔어? 네. 날이 났다 그때 다리 다쳤는데 공부하라고. 유진열 씨? 안 닮았어 유진열? 유진열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 했지. 유진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있다고 내가 잘하는 애가 있거든. 볼 수 있다고. 매력적인 오빠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A에서요. B까지 실제 길이에요. 실제 길. 얘는 200m야. 실제로 우리 김민준 씨가요.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30분 걸렸는데 200m가 30분 걸려? 미친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미친 거 같은데? 어이없다. 30분 빨리 안 오나? 이게 1분이면 오지 않나? 맞죠? 뛰었을 때 한 100m 달리기 몇 초나? 아무 늦어봤자 18초 나온 거 아니야? 오빠들은? 맞지? 18초 나오잖아. 네. 이거 뛰면 한 20초면 충분히 오겠다. 맞지? 천천히 뛰어도 30초면 오겠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적으로 가봅시다. 자, 200m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200m예요. 자,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얼마다? 200m라고 해요. 이거 진짜 제대로 들어와야 돼. 물리 원 내용이랑 완전 똑같아. 이 내용, 개념 계속 쓸 수 있어, 평생.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가학적으로 한번 따지자면 난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싶어. A에서 B로 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잖아. 보통 오른쪽 방향 플러스고 왼쪽 방향 마이너스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나는 직선거리를 나타내고 싶은데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다? 200m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오른쪽 굳이 오른쪽 한글로 적어야겠나? 그냥 플러스 200m라고 적으면 되죠. 이걸 우리는 최단거리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뭘 쓰고 싶어? 나는 직선거리라고 그냥 해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 변화인데 나는 그냥 직선거리라고 할게. 그리고 어디까지 포함시켜서? 방향까지 지금 포함해놨잖아. 맞지? 또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지 않고 얘를 우리가
변이라고요. 됐습니까? 위치가 변하니까 변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용어를 지금 한번 봤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200m를 가는데 몇 초가 걸리냐면 4초가 걸려요. 이 사람이 아니겠지. 어떤 친구한테 100m 뛰는데 몇 초야? 9초에 있으라네. 근동 세계권 선수 나가야 돼. 가장 빠른 선수도 지금 9초 안에 못 듣는 거 아니야? 9초 안에 든 사람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오살분토님께서 9점 몇 초지? 내가 알기로는 50m로 뛰는 거리를 50m로 뛰는 거리를 보통 100m로 뛰어도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잖아. 네가 1초에 몇 미터 뛰어? 이게 바로 속력이에요. 1초에 네가 몇 미터 뛰는데? 느낌적으로 봐도 10m per second 적혀져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1초에 10m 간다는 거야. 자, 볼게요. 속력을 한번 봅시다. 자, 속력은요. 네가 1초에 몇 미터 뛰니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에요. 개념을 먼저 가야겠네요. 같은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더 클수록 더 빠른 거 맞죠? 거리가 크면 더 많이 이동했을수록 속력이 크다,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같은 거리를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대. 서신이가 뛰는 게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나보다. 그러면 느리다라고 하죠. 속력은 작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커질 때 커진다, 커질 때 작아진다. 자, 비례, 반비례 이기 때문에 얘들의 공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비례하는 거 어디다 적어요? 보통 위에 적죠? 반비례하는 거 어디 적어요? 밑에 적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도 가도 돼요. 자, 내가 200m를 가는데 몇 초 걸렸대요? 4초 걸렸대요. 그럼 1초 동안 얼마큼 가는 거야? 50m를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의미적으로 그냥 가도 돼. 1초에 몇 미터 간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50m per second입니다. 여기 초 S를 적었다. 그리고 분모, 분자 이렇게 기울여 주기만 하면 되죠. 단위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계산해 주시고요. 시간분의 거리 해주면 1초에 몇 미터를 가는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이 빠르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속력이 50m per second의 속력이에요. 자, 10초 뛴다면 얘는 몇 미터 가는 거야? 100m지. 500m지. 어떻게 계산했어? 잠깐만, 이거 100m 했어. 야, 자, 됐어. 자, 500m 맞죠? 10초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1초에 50m 가는 빠르기니까 10초면 10배잖아. 곱하기 시간만 곱해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거를 양변에다 시간을 곱해봐봐.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가 돼? 거리가 되겠지. 똑같죠? 공식적으로 풀든지 의미적으로 가든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변이가 남았네요. 조금만 더 했네요. 시타임 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이거 좀 이상한데? 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속력과 좀 비슷한 용어로 계속 혼동하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동거리 대신에 뭐다? 변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빠가 한번 해보자. 우리 서준이 오빠가 이렇게 가는데, 오케이? 똑같이 4초 걸렸어요. 4초 걸리면 좀 그런가? 자, 변이를 보시면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쌤, 내용 설명하는데 뭐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 아니, 직선거리가 더 짧아져야 되는데 왜 200m야? 미친 거 아니야? 짧아져야 돼.
이거지. 어떻게 똑같아. 딱 그림만 봐도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100m. 됐습니까? 100m.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변이를 한번 봅시다. 자, 속도, 시간분의 변이. 갈 거예요. 몇 초 걸렸어요? 똑같이 3초. 됐습니까? 그럼 뭐는 뭐예요? 1초에는 얼마 간다? 25m 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그대로 적죠. 25m per second. 미터 per second. 미터 per second. 됐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방향까지 표시해야지.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25m per second. 왼쪽이면 마이너스 25m per second.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속도를 방향과 변이를 올려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잠시만 시험 타임 한 5분만 가졌다가 연결해서 좀 기획을 좀 하도록 할게요.